혹시 지금 카메오 4 살까 5 살까 고민 중이신가요? 5가 신형이니까 당연히 더 좋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두 모델을 직접 사용해 보니까 예상 못한 몇 가지 차이점과 아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카메오 5 진짜 좋아졌을까요? 오늘은 카메오 4를 잘 사용해왔던 입장에서 두 기종의 장단점, 그리고 꼭 알고 있어야 할 차이점들을 솔직하게 알려드릴게요. 구매를 고민 중이신 분들이나 기존 모델에서 업그레이드를 생각 중이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고요. 영상 뒷부분에는 중고 구매 시 꼭 체크해야 할 꿀팁도 정리해놨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카메오 4와 5의 실사용 비교 바로 시작할게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크로스 커팅 기능이에요. 카메오 4는 기계 뒤쪽에 수동 크로스 커터가 있어서 시트지 작업할 때 원하는 길이로 맞춰서 쓱 자르기가 참 편했어요. 간단한 기능이지만 롤 작업할 때 꽤 유용했죠. 그런데 카메오 5에서는 이게 자동 크로스 커팅으로 바뀌었어요. 사실 카메오 4 사용자들 중에는 이 수동 크로스 커터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닫은 채로 사용하다가 AS 보내는 일도 꽤 많았다고 해요. 사용률이 낮다고 판단해서인지 5에서는 아예 빼버렸더라고요. 하지만 저처럼 수동 크로스 커터를 잘 사용하던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변화였어요. 카메오 5에서는 자동으로 커팅해주는 기능이 생겼지만 이걸 사용하려면 자동 칼날을 사용해야 해요. 그런데 저는 자동 칼날을 선호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첫째, 칼날 깊이 맞추려고 딸깍딸깍 소리 나는 게 생각보다 시끄럽고 반복되면 피로감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간혹 인식 오류로 커팅이 아예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계는 열심히 돌아가는데 결과물은 하나도 안 잘려 있는 상황. 당황스럽죠? 이제 이러고 나서 다시 한번 딸깍거리잖아요. 근데 지금 딱 잘 된 케이스인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커팅이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커팅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요거 칼날을 한번 빼볼게요. 그러면 클릭을 할 때마다 이게 움직여야지 되는데 지금 맨 처음에 그냥 이게 0 상태에 그냥 있는 거예요. 이럴 땐 칼날 뚜껑이 제대로 닫혔는지 확인하거나 여분 칼날로 교체해 보시고, 만약 없을 경우엔 프로그램을 껐다가 다시 켜보시면 다시 작동하기도 하더라고요. 자동 칼날의 이런 점들 때문에 저는 수동 칼날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4에서 레칫 칼날의 깊이를 조절해주던 홀이 5에서는 없어졌어요. 만약 저처럼 수동 칼날로 갈아타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칼날 구입 시 들어있는 이 작은 도구를 하나 잘 보관해 놓으시면 레칫 칼날 깊이 조정이나 뚜껑 체결용으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물론 자동 크로스 커팅 기능이 작동만 잘 된다면 굉장히 편리해요. 커팅 종료 후 자동으로 마무리를 지어주니까 손쉽게 바로 다음 작업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자동 크로스 커팅의 세부 설정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다룰 실루엣 스튜디오 5.0 설정법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다음은 롤러 구조의 변화예요. 카메오 5는 오른쪽 롤러를 옮기기 위해 손잡이를 들어 올리는 구조로 바뀌었는데요. 이걸 너무 세게 당기다가 부러져서 AS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해요. 이건 제가 관계자분께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여러분들한테만 살짝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롤러 옮기실 땐 꼭 부드럽게 조심조심 해주세요.
또 하나, 롤러의 구조가 카메오 4보다 더 낮고 넓게 설계되면서 재료가 조금이라도 매트에서 들뜨면 걸려서 움직이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만큼 커팅 결과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특히 펠트지 같은 두께가 있는 재료는 매트 부착에 더 신경 써줘야 해요. 그리고 롤러와 롤피더 중간 거치대의 구조가 각도나 두께 면에서 4에 비해 조금 불편하게 만들어졌더라고요. 시트지 앞부분이 종종 걸려서 구겨지기 쉬우니 잘 잡고 넣어줘야 해요. 포에서 롤피더의 구조는 부실했지만 사용 후 이렇게 컴팩트하게 정리가 가능했던 것이 장점이었는데요. 5에서는 롤피더가 탄탄한 받침대의 역할을 해주는 대신 은근히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부담스럽죠. 롤피더 사용을 자주 안 하면서 받침대의 역할이 아쉬운 분이라면 제가 만든 꿀팁 영상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저는 맥북에 커팅기를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5를 처음 연결했을 때 블루투스 인식을 빠르게 잘해서 정말 만족스러웠거든요. 그런데 가벼운 데이터는 잘 보내는 반면 복잡한 파일은 종종 에러가 나거나 인식을 잘 못해서 결국 중요한 작업할 때에는 USB 케이블을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5가 블루투스 기능을 밀고 있어서인지 USB 케이블을 기본 제공에서 빼버렸더라고요. 이걸 모르고 처음 구입하시는 분들이 연결이 안 돼서 애를 먹는 경우가 있어요. 수강생분들 중에도 수업 도중에 급하게 구입했는데 연결이 안 돼서 USB 케이블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저같이 노는 커팅기가 있다면 케이블을 돌려가면서 사용하면 되겠지만 처음 한 대를 사신다면 USB 케이블 추가 구매를 적극 추천합니다. 이렇게 4, 5 장단점을 비교해 봤는데요. 카메오 5는 최신 모델이라 가격이 높고 카메오 4는 단종돼서 중고로만 구매가 가능한 상황이에요. 입문용으로 5의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중고 구입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중고 구매 시에는 이 세 가지를 꼭 확인해 보세요. 구입 후 얼마나 사용했는지 판매자분께 정확히 물어보세요. 보통 개봉만 한 새 상품이라는 답이 돌아오겠지만 체크를 해두는 게 나쁠 건 없겠죠. 더불어 USB 케이블 보유 여부도 같이 확인해 보면 좋겠죠. AS 보낼 때 반드시 필요하니까 박스와 충전재가 보관되어 있는지 꼭 체크하시고요. 실루엣 사이트에 등록한 제품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판매자분이 실루엣 사이트에 가입했다면 추후 업데이트 과정에서 번거로워질 수 있으니 확인해 두면 좋아요. 제가 중고거래 시도했을 때 저 질문을 했더니 판매자분이 당황하셨는지 일십을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라면 사기일 확률이 높으니 거르시는 게 좋고요. 덧붙여 가격이 너무 낮은 경우 또한 의심해 보셔야 해요. 이런 걸 다 체크했는데 만약 중고가가 생각보다 싸지 않다면 차라리 새 제품인 카메오 5를 구입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지예요. 지금까지는 다소 아쉬운 점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했지만 카메오 5만의 확실한 장점도 물론 많거든요. 많이 알려진 대로 속도가 더 빨라지고 커팅 파워도 향상되고 진동과 소음도 확실히 줄었어요. 특히 야간 작업하시는 분들께는 이 소음 개선이 꽤 만족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종이나 시트지 같은 가벼운 재료로만 주로 커팅하고 자동 칼라를 선호하지 않으면서 카메오 4를 잘 쓰고 계신 분이라면 굳이 교체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반대로 처음 구매하시는 분이거나 속도, 소음, 파워 면에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분이라면 카메오 5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 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